안녕하세요. 오늘도 맹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정말 잘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차갑게 대했던 경험, 또는 반대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받았던 경험.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대하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2300년 전 맹자는 이미 사랑에 대한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애인자 인양해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는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맹자의 이 말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로맨틱한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처럼 특별한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맹자가 말한 사랑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도움을 주려는 마음,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버스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동료가 힘들어할 때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 아이가 실수했을 때 화내지 않고 이해해 주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줘. 그러면 나도 사랑할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맹자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먼저가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걱정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줬으니 너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야 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신입사원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실수를 하면 핀잔만 줬죠. 그 신입사원은 상처받고 화가 났습니다. 나도 똑같이 대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맹자의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애인자 인양해지. 다음 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차갑게 대해도 먼저 인사했습니다. 커피를 타러 갈 때는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동료가 바쁠 때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먼저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심지어 뭔가 꿍꿍이가 있나? 하고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가르쳐주고 점심도 함께 먹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1년 후 그는 가장 인기 있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법칙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자가 아니라 사랑 자체가 좋으니까 사랑하자는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사랑만이 진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진정한 관심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도우려 노력하세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바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셋째,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세요.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격려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랑입니다. 넷째, 비판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세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비판부터 하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사랑은 정말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에게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맹자가 발견한 사랑의 첫 번째 법칙, 먼저 사랑하라. 이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베푼 사랑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처럼 확실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랑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신비한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돌아오기는 하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맹자가 말한 애인자 인양해지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돌아올까요? 그 신비한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냅니다. 물론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그 이웃도 자연스럽게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자기계발 효과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있고 싶나요? 당연히 전자겠죠. 사랑을 베푸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에게 끌리게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고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맹자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때부터 그녀는 변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많이 달라졌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원하던 사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였죠. 세 번째 원리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퍼져나갑니다. 내가 A에게 사랑을 베풀면 A는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B나 C에게도 비슷한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B나 C가 언젠가 다시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후배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 후배는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내게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후배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후배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합니다. 직선적이지 않고 원형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번째 원리는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와 같은 개념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기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주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베푸는 사랑이 언젠가 돌아올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그가 예전에 도왔던 사람의 형님이 투자자였던 거예요. 그 투자자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공 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죠. 다섯 번째 원리는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죠.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형태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도움으로, 때로는 기회로 돌아오죠. 중요한 것은 사랑이 돌아오는 시기와 방법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베푼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내 자녀 세대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종종 내가 베푼 것보다 더 크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받은 사람은 그 감동을 평생 기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학생은 나중에 성공해서 그 선생님이 은퇴할 때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자녀들 교육비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선생님이 베푼 사랑이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사랑의 순환 원리입니다. 사랑은 돌고 돕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시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원리가 작동하려면 진정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사랑만이 이 신비한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맹자가 말한 애인자 인양해지를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인사부터 바꿔보세요. 사랑의 가장 간단한 표현이 바로 따뜻한 인사입니다. 아침에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세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게 되죠. 둘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진정한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대화할 때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힘든 일은 없어요?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오직 상대방에게만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그가 1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셋째, 작은 도움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동료가 바쁠 때 커피 한 잔 사다 주기,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넷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동료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가족이 작은 성공을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정말 대단하다, 잘했어, 고생 많았어, 고마워 같은 말들을 더 자주 하세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평생 기억할 거예요. 다섯째, 비판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세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숙제를 안 했을 때, 왜 안 했어? 라고 화내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어? 많이 힘들었나? 라고 물어보세요.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이것도 못해?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섯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감사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더 진심으로 하세요. 청소하시는 분께, 경비 아저씨께, 버스 기사님께, 식당 직원분께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가족들에게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라고 표현해 보세요. 감사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일곱째,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만 괴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죠.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여덟째, 베푸는 기쁨을 발견하세요. 사랑을 베풀 때는 내가 뭔가를 잃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느끼는 뿌듯함, 고마워하는 상대방의 미소, 따뜻해지는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내가 얻는 것들입니다. 베푸는 것 자체가 선물인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 더 이상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홉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즉시 보답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씨앗을 심은 농부가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10번째, 자신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아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아끼고 돌보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하고 싶은 일도 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어떤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들이 자신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밥을 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속상했죠. 그런데 맹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때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밥을 할 때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가족들이 깨끗한 집에서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짜증내지 않고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화내지 않고 뭔가 스트레스가 있나? 라고 먼저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가족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아이들은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쓸 때보다 사랑을 베풀 때가 더 행복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애인자 인양해지의 실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을 베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순수한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셋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넷째, 진정성을 잃지 마세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맹자의 애인자 인양해지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돌고 돕니다. 내가 베푼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에게서,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때로는 내 자녀를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인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당신 주변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맹자가 2300년 전에 발견한 사랑의 법칙. 애인자 인양해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는다. 이 법칙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내게 옵니다. 당신의 인생도 사랑의 순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맹자의 가르침대로 오늘의 사랑 실천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최소 한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인사일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으며 베푸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큰 선물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맹자의 지혜를 실천하여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